네, 오늘 제가 강의할 책은 저희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웃라이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 시점이라는 그 용어를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염에는 티핑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확산이 되는 걸 전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작가는. 그래서 그 한 예로 그 허쉬파피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쯤에 이제 유행을 했다가 이제 잠깐 유행하다가 사그라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갑자기 1994년에서 95년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많이 사게 된 거예요, 뉴욕에서. 그래서 패션의 중심인 뉴욕에서 한물간 이 브랜드가 갑자기 이제 퍼져나가게 되니까 왜 갑자기 저렇게 퍼져나가게 된 걸까 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무슨 디자인 상도 수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죽었던 브랜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이미 한물간 그 브랜드를 파는 그런 중고샵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중고샵 같은 데서 이제 이 허쉬퍼피를 다시 입겠다. 그래서 신발이랑 이런 옷들을 입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입은 소수의 그런 끼케야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이걸 다시 허쉬퍼피라는 브랜드를 입게 돼가지고 이게 다시 성행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티핑 포인트는 1994년에서 95년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그때부터 퍼져나가가지고 브랜드가 다시 유명해져서 아주 큰 트렌드를 다시 이끌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티핑 포인트란 유행이 번져가는 어느 시점에 극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모든 것들이 전염병,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티핑 포인트라고, 티핑 포인트라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가 항상 있는데 이게 일어나는 법칙을 크게 세 가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은 것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허쉬파피 같은 경우도 그냥 유행을 따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입기 시작을 한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그 티핑 포인트가 생겨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또 책에서 나오는 게 우리 이 종이 접기 할 때 종이를 이렇게 50번을 접으면은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이를 이렇게 50번 접는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네? 10cm요? 몇 cm 정도? 1m? 태양까지 가는 거리만큼 된대요. 나도 못 믿어서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등비수열 개념으로 해서 2배 갔다가 4배 갔다가 16배 갔다 해서 50번을 접으면은 태양까지 가는 거리만큼 그 높이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접으면 태양에서 다시 지구로 올 수 있는 거리만큼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의 개념이에요. 정말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나게 커져 나가는, 그러니까 그 전염병처럼 등비수열 개념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 특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되기 쉬운 행동들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품도 되게 전염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하면 내가 피곤해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피곤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하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한 명이 재채기를 하면은 그 칸 안에 있는 사람의 몇십 % 이상이 그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파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행동, 작은 변화가 커다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되게 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염은 극적인 어느 순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그 허쉬퍼피가 갑자기 퍼져나가게 된 것도 불과 1, 2년 사이에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핑 포인트를 완성시킨 세 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볼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첫 번째는 소수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착성 요소, 세 번째는 상황의 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소수의 법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소수, 정말
작은 게 이제 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건데,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낳는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20% 일하는 인구가 80%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뭐 20%의 음주운전자가 80%의 사고를, 뭐 교통사고의 80% 이상을 그 사람들이 낸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80 그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인원이나 아니면 작은 무언가가 엄청나게 큰 저 80% 이상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착성 요소. 고착이 된다라는 게 어디에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을 메시지를 전염시켜라. 그래서 소비자나,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말 소비자 인식에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거,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억에 남을 메시지를 전염시킨다라는 게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전해질 것 같지 않잖아요. 만약에 뭐 오늘 누가 어딜 테러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쉽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메시지가 잘 퍼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상황의 힘이라는 건데, 이제 특별한 상황이 특별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 사람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황이라는 거에 되게 민감하고 약하대요. 의존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걸 믿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하는 결과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는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가 80%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커넥터인데, 말 그대로 커넥트,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마당발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박경리 같은 사람 보면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운동선수, 뭐 정치인,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각 분야에. 그래서 한 분야에 아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각 분야에 정말 적소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커넥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전하는 메시지랑은 그 파급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세계를 맺어주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커넥터.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이븐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도와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사람들, 내가 어떤 거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말 엄청나게 길게 답변해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메이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메이븐. 그리고 세 번째 세일즈맨은 말 그대로 세일즈맨이죠. 근데 우리가 정보에 관해 긴가민가 할 때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들, 그래서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물건을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일즈맨 있잖아요. 뭐 연봉 몇 억 되는 세일즈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화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소수, 그 아이디어 20%의 아이디어를 퍼뜨려서 80% 이상의 결과를 낳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단계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말 되게 신기한 게, 그 미국에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메시지를 이제 미국 끝에서 끝까지 전하는데, 어떤 부동산에다 전하는데 그 연쇄 편지 같은 걸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평균 6단계만 건너면은 다 알 수 있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또 인접성이 유사성을 압도한다고 하는데, 인접성 유사성 압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막 되게 비슷한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에 놓여서 같이 있는 사람과 더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끼리끼리 노는데 어떻게 그렇게 6단계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통령이랑 6단계만 건너면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커넥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단계를 건너는데 그 커넥터가 거의 반 이상은 그 사람들이 연결을 해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